예, SQLD 모든 것의 조용학입니다. 오늘은 앞에 서브 쿼리를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중첩 서브 쿼리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서브 쿼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스칼라 서브 쿼리, 그 셀렉트절에 칼럼의 위치에 들어가는 게 스칼라 서브 쿼리. 그 다음에 프롬절에 테이블 위치에 들어가는 게 인라인 뷰라고 말씀드렸고, 중첩 서브 쿼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웨어나 해빙절에 칼럼 혹은 테이블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중첩 서브 쿼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첩 서브 쿼리 말씀드리면서 연관 서브 쿼리와 비연관 서브 쿼리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오늘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중첩 서브 쿼리는 쿼리 안에서 특히나 웨어절이나 해빙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웨어절이나 해빙절. 이 두 가지 특징이 뭔가요? 공통점이 뭔가요? 조건절이죠. 예, 조건절에 들어가는 그러한 서브 쿼리가 중첩 서브 쿼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서브 쿼리라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셀렉트 문이거든요. 셀렉트 문의 결과는 테이블이 기본적으로는 사실 테이블이죠. 근데 이 테이블이 칼럼의 수가 한 개의 칼럼인 경우가 있고, 칼럼이 두 개 이상인 경우가 있죠. 그 두 가지를 나눠서 보자면 한 개의 칼럼인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게 뭐가 돼요? 스칼라 서브 쿼리 형태가 되고, 칼럼이 두 개 이상인 경우는 인라인 뷰 형태가 되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칼럼의 수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건수가 한 개인 경우가 있어요. 한 개 이하라고 정확히 하자면 한 개 이하인데 하나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한 개 이하인 경우와 다중행 두 개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첩 서브 쿼리의 결과 건수가 한 개 이하인 경우와 단일행인 경우와 이렇게 여러 개인 경우, 다중행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게 결국 중첩 서브 쿼리 결과에 대한 연산자를 좌우합니다. 실제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세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중 칼럼 얘기는 앞에 얘기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칼럼 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그걸 의미를 합니다. 자, 단일행과 다중행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이해를 해봅시다. 자, 서브 쿼리에 지금 하나의 예를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네모칸으로 표시된 게 서브 쿼리거든요. 이 서브 쿼리의 결과에 대해서 비교 연산자를 쓰고 있어요. 비교 연산자. 근데 이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요런 비교 연산자를 단일행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단일행 비교 연산자.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행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건수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얘가 의미하는 바는 SAL, 즉 이 값이 뒤에 나오는 서브 쿼리의 결과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한 건마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한 건마다 건 바이 건으로 비교를 합니다. 이게 단일행 비교 연산자예요. 다시 얘기해서 SAL 이렇게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뭔가가 요 서브 쿼리가 되는 거다. 요게 단일행 비교 연산자를 쓰는 경우, 자, 여기서 얘는 급여가 평균 이상인 사원 정보를 줘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브 쿼리 내용을 좀 볼게요. select avg from EMP 이렇게 돼 있어요. EMP 테이블을 2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EMP 테이블에 대해서 SL, EMP 테이블의 SL, 쌀에 대한 AVG 평균. 자, 이렇게
집계 함수를 쓰는데 그룹 바이가 없을 경우에는 전체 건에 대해서 전체 행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EMP 테이블에 예, 이 SAL 즉 급여 평균 값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 값을 구해서 셀렉트 뒤에 있기 때문에 요게 예, 단일 칼럼이 돼요. 칼럼이 돼서 요게 결국 구하게 된 어떤 값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면 하나의 수치가 되죠. 하나의 값이 되고 요 위치에 딱 들어가게 돼요. 뭐 150이면 150, 200이면 200 이렇게 수치 형태로 하나의 단일값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돼서 쌀과 비교를 하게 되고 즉 급여가 이렇게 급여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은 건에 대해서 출력해라.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형태는 복잡하지만 내용은 사실상 좀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라고 하진 않거든요.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오히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급여가 평균 이상인 사원 정보를 줘야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뭐냐면 이 쿼리를 놓고 이걸 이해하는 걸 지금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실무에서는 반대예요. 이런 조건을 주고 이런 쿼리를 작성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실무에서는. 반대의 경우죠. 이런 쿼리를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방향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 결과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꼭 실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중행 경우인데 다중행 경우는 다중행 연산자가 따로 있어요. 여러 행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하는 건데 다중행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일행 연산자의 복합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설명드릴 내용 in이라고 하는 다중행 연산자인데 i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뒤에 서브 쿼리 결과 여러 건이 나오잖아요. 여러 건이 나오면 그 중에 속해 있는 경우를 찾는 건데 속해 있는 경우를 찾는 건데 이건 결국 뭐가 되냐면 뒤에 서브 쿼리 결과가 예를 들어서 10, 20, 30이라고 하게 되면 10, 20, 30이라고 하게 되면 in이라는 연산자는 dptNO가 10이거나 20이거나 30인 경우 이렇게 돼요. 즉 같다라고 하는 단일행 연산자와 오어라고 하는 연산자를 복합한 결과가 in이라는 연산자가 돼요. 그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다중행 연산자로 in이라는 게 있고 요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in이라는 다중행 연산자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exist라는 연산자도 있어요. 이런 연산자도 있으니까 이것도 뒤에 나오나요? 요것도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알아두세요. exist라는 다중행 연산자도 있다. 여기에서 중첩 서브 쿼리를 설명드리면서 주로 나오는 것은 in 연산자니까 in 연산자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중 칼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도 컬럼이 여러 개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컬럼 형태가 됩니다. 맞아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이. 그래서 in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잡, 쌀 이것이 in 하게 되면 만약에 10, 20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 3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요거와 같거나 요거와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서브 쿼리에 대한 거는 이게 이제 중첩 서브 쿼리는 지금 웨어절에 들어간 것을 설명드렸죠. 웨어절에 들어간 거. 네, 해빙절도 똑같아요. 해빙절도 똑같고 해빙절에서는 웨어절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 게 해빙절 자체에서 집계 함수를 쓸 수 있다는 점.
해빙절 자체, 그러니까 이 뒤에 서브 쿼리가 아니라 이 앞부분에 집계 함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 점만 유의해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사실상 케바케 문제 바이 문제인데,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쿼리를 보고 의미를 이해하는 지금 연습을 하고 계시지만, 반대로 이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쿼리를 작성하는 것이 실무에선 필요한 능력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업별로 가장 급여가 높은 사원을 줘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직업별로. 그러니까 이 서브 쿼리 내용을 보시면 그룹 바이 잡, 직업별로, 그룹 바이 잡, 직업별로 맥스 살, 급여가 가장 높은, 급여가 가장 높은, 그러니까 급여의 최대값, 직업별 급여의 최대값을 구해요. 그래서 잡과 쌀이 같으면 같은 조건에 대해서 표시해라. 이게 결국 가장 높은 급여를 가진 직업별 가장 높은 급여를 가진 사원을 출력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급여가 1000 이하인 DPTNO 즉 부서번호를 구해요. 급여가 1000 이하인 부서. 근데 디스팅트라고 했으니까 급여가 1000 이하인 부서를 출력하면 이렇게 EMP 테이블에서 급여가 1000 이하인 DPTN을 출력하게 되면 동일한 부서가 여러 번 출력될 수 있어요. 동일한 부서가 여러 번 출력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디스팅트를 썼어요. 디스팅트를 쓰면 동일한 부서에 대해서는 한 번만 출력이 돼요. 이렇게 되면 급여가 1000 이하인 부서 번호들을 표시하게 되고 중복되지 않게 한 번씩만 표시가 돼요. 즉 부서 번호가 이렇게 추출한 부서 번호와 같은 그런 사원을 출력하는 거니까 급여가 1000 이하인 부서원이 있는 부서에 속한 사원을 조회하게 되죠. 여기 디스팅트 앞에 설명드렸는데 하나 좋은 예가 나왔어요. 디스팅트 DPTNO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급여가 1000 이하인 부서는 이렇게 여러 20, 20, 20, 30, 30, 30, 30, 30, 30, 30 이렇게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20, 20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디스팅트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한 번만 표시해서 20, 30 이렇게 됩니다. 급여가 1000 이하인 부서원이 있는 부서는 20번 부서와 30번 부서 두 개예요. 두 개예요. 그래서 20 혹은 30인 부서 번호를 가진 사원을 다 출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해가시죠? 자, 오늘 그래서 중첩 서브 쿼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점점 설명을 드리면서 결국 쿼리문을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쿼리 내에서 보면 앞에서 배운 거의 종합편 배운 게 또 나오고 실제 사례에서 집계함수 앞에 배운 건데 집계함수가 막 나오고 그룹 바이 막 나오고 계속 나와요. 웨어절 나오고 그래서 너무 디스팅트 나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는 게 사람이 신기한 게 이게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외우게 되고 이해하게 돼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계속 똑같은 게 반복해서 나오면 결국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이 SQLD 시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끝까지 보시고 다시 보시면 두 번째 볼 때는 처음 볼 때하고는 다르게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가실 겁니다. 특히나 쿼리가 그래요.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처음에 이 쿼리문을 보면 엄청 복잡하잖아요.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게 엄청 복잡해 보이고 눈에 안 들어오는데 두 번째 볼 때는 요것만 일단 보면 그룹 바이 맥스 알겠어.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웨어절 알겠어.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중첩 서브 쿼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